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비이민 비자 한인들의 미 입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상 최초로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생활 수준 향상 등이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 회계년도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이 총 219만 1,4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194만 6,887명보다 12% 증가한 규모입니다. 한국인 미 입국자 수는 2005년 이전까지 연 80만 명 수준을 이어왔습니다. 2007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다시 9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2010년부터 매년 10%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로는 4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드디어 20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주요 요인으로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한국인의 생활 수준 향상 등이 꼽혔습니다. 실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찾은 한국인은 모두 186만 2,434명으로 전년도 대비 19.2%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이 같은 규모는 해당 기간 전체 방문자의 8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학생 비자 입국자는 2015년 11만 2,221명에서 12만 8,687명으로 14.6% 늘었으며 취업 비자 소지자도 12,596명에서 12,74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방문 비자, 투자 비자, 교환 비자 입국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똑같이 한국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한국병역법에 의한 국외 여행허가 신청 마감일이 15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1993년생 병역 미필자들은 해외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1월 15일입니다. 현행 병역법에 의한 것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가운데 올해 25세가 되는 자에 해당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도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이상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 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한국병무청은 3년 이상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영주권자 또는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병역 면제 혜택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권자이건 합법 체류이건 불법 체류이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해외에 거주하면서 병역 기피자가 되고 여권 발급 시에도 불이익을 받으며 그로 인해 해외 여행에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한국영사관의 병역법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악인들이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미 주류 사회에 한국의 국악을 알리고 한인 2세들에게는 한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그동안 한국국악협회 미 동부 지부로 활동하던 국악인들이 새로운 단체 미 동부 국악협회로 새 출발합니다. 미 동부 국악협회는 무용분과, 창악분과, 민요분과 등 5개 분과 25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발전된 국악을 보여줌으로써 그 1.5세 2세들이 자부심을 갖고 계속 국악을 배울 수 있게 또 저희들이 매주 모여서 우리 선생들이 연구하고 또 우리들이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협회는 매주 한 차례 정기 모임을 갖고 회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 상호 방문 등 한국과의 교류도 활발히 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의 국악 명인들을 초청해서 회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명인 열전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어제 열린 설립총회에는 오승재 뉴욕 한국문화원장, 유재봉 전 퀸즈 한인회장, 이경화 국악협회 고문 등이 참석해 협회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뉴저지 지부에서 어린이용 장난감 200여 점을 기증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AAHS 조셉 D 신쾌 회장은 어린이 장난감 용품 200여 점을 글로벌 어린이 재단에 기증했습니다. 조셉 회장은 정치, 경제, 스포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로 귀감되는 업체나 인물에게 수상하는 5 다이아몬드 스타 회장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조셉 회장은 장난감을 기증하며 이번 후원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증식에 함께한 골든 핸즈 스태튼 아일랜드 김종욱 회장도 글로벌 어린이 재단 후원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슐리 용 뉴저지 지부장은 장난감 기증을 해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다카 줄다리기가 또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가족 초청, 연쇄 이민 방지 등에서 여전히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 8일 첫 회기를 시작한 연방하원은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선 지난 주말 캠프 데이비스 산장에서 의회 공화당 지도부 및 정부 주요 부처 장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카의 초당적 합의를 낙관하면서도 여전히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가족 초청, 연쇄 이민 방지, 추첨 영주권 페이지가 포함되지 않은 다카 구제 법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요구로 수개월에 걸친 협상을 또다시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며 국경장벽 건설이 포함된 정부 예산안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19일로 다가온 임시정부 예산안 종료 시한을 앞두고 셧다운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당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세부 협상을 통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편 폴리티코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연쇄 이민과 추첨 영주권 페이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 통과를 위한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무당파 유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당이나 정치에 대한 불신보다는 하나의 트렌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8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평균 42%의 응답자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인 2016년의 39%보다 3%포인트 오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자신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는 평균 29%였고 공화당 지지자는 평균 27%로 나타났습니다. 무당파란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나 정당 일체감을 갖고 있지 않은 유권자 또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통상 대선 시기에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지 정당을 밝히다가 대선 다음에 무당층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당층이 늘어난 폭이 예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8년 대선과 2000년 대선 이후에는 무당층이 1%포인트 증가했고 2004년 대선 이후 2%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해 이번에는 3%포인트나 오르면서 특이한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무당파의 증가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무당파의 증가는 정당 정치의 위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겨울과 비교할 수 없는 혹한 속에서 이번 난방 시즌 주택 난방 관련 불만 신고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겨울 3.11 한라인 센터에 접수된 난방 관련 불만 신고 건수는 1월 3일까지 총 10만 8,07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혹한의 추이를 보였던 3일은 하루에만 3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특히 변경된 난방 시즌 난방 규칙이 처음 적용되면서 난방 관련 불만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전국은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내년에 5월 30일까지를 난방 시즌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각 건물은 실내 온도를 일정 온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변경된 뉴욕시 난방 규정에 의하면 심야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실내 온도와 상관없이 실내 온도를 화씨 62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 실외 온도가 화씨 40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만 실내 온도를 최소 55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던 것에서 62도 이상 유지로 바뀌었습니다. 세입자들도 숙지해야 하지만 특히 건물주들은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지켜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첫 위반 시 하루 25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먼저 건물주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화 311이나 온라인으로 불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안전 정보를 확인해 위험과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요. 뉴욕시 홍수 지도가 처음으로 개정됩니다. 보험료 절감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홍수지도가 1983년 이후 35년 만에 개정됩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는 최근 해안 지역의 지형 변화 등을 토대로 뉴욕시 홍수지도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홍수지도 완성에는 2-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뉴욕시 전역의 홍수 피해 규모를 예측하는 홍수지도는 수년 후 발생할 수 있는 홍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2015년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홍수지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수년 후 피해 규모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수지도는 시의 조닝과 재개발, 보험료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보험사들은 홍수지도를 토대로 주택과 건물에 대한 홍수 피해 보험료를 추산합니다. 새 지도에 따라 홍수 피해 보험료가 추산되면 뉴욕시 주택 소유주들은 절반에 가까운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EMA는 3피트 이상 높이가 넘는 파도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홍수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필수로 홍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뉴욕주는 홍수 피해 지역 주택 소유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저비용 홍수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TA가 올 가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던 프리덤 티켓 시행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펜스테이션의 선로 공사로 인해 안정적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선이 힘들어진 이유입니다. 뉴욕 시내에서 전철, 버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한 장의 티켓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리덤 티켓 시행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MTA는 연이은 펜스테이션의 선로 공사로 인해 안정적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선이 힘들어지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통승객위원회가 제안하고 MTA가 받아들임으로써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프리덤 티켓은 현행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나 메트로카드를 합친 가격보다도 36%나 저렴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뉴욕 시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MTA의 이번 발표로 뉴욕 시민들은 출퇴근길 대중교통 혼잡을 다시금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메트로카드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해당 노선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티켓을 따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고객들은 구매 절차를 2번 이상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프리덤 티켓이 시행되면 편도 주간, 월간 단위로 구매할 수 있고 한 장으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보행자 사망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101명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148명보다 32%가 감소했습니다. 차량 탑승자나 자전거 이용 사망자까지 합치면 총 2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비전제로 정책에 의해 보행자 사망 건수는 꾸준히 줄어들면서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비전제로 정책 시행으로 시 전역의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30마일
30마일에서 25마일로 줄었고 교차로의 건널목 구조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5에서 17세 어린이와 미성년자의 사망이 단 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는 퀸즈에서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퀸즈 지역 교통사고 사망은 2011년 63명, 2016년에는 65명이었으나 지난해 59명으로 줄었습니다. 뉴욕시는 비전제로 정책으로 운전자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먼저 양보하도록 하고 양보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징역 15일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경범죄로 분류됩니다. 지난해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에게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발부된 티켓은 5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지만 캘리포니아주 내 대학가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 소지나 흡연이 금지됩니다. UC 샌디에고는 학생과 교직원이 교내 빌딩과 기숙사를 비롯한 캠퍼스 전 구역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연방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타클라라 카운티 경찰은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이나 연구비 등 지원금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은 연방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UC 계열 캠퍼스와 커뮤니티 칼리지 그리고 사립대학들에서 마리화나 사용은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대학 당국은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내 마리화나 금지 조항과 이를 어길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 여성이 생구를 먹은 후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한 여성이 여행 당시 굴을 날것으로 섭취해 식중독을 유발하는 비브리오균에 감염된 후 3주 만에 숨진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비브리오균에 감염될 경우 복통, 구토와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완전히 익히지 않거나 날것의 조개류를 섭취할 경우 비브리오균에 감염될 확률이 가장 높다며 이 같은 음식은 반드시 조리해 먹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001년 엘살바도르 대규모 강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미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 보호지위 갱신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시 보호 지위는 모두 10개국 40만여 명에게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별로는 엘살바도르 출신이 약 20만 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들이 다른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내년 9월 9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연방통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모 씨와 타인중 2명 등을 연방통상법 위반 혐의로 플로리다주 중부 지법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무작위로 스팸 이메일을 보내 이용자들을 모바일 머니 코드라는 소프트웨어 판매 웹사이트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하루 $4,000의 수익을 자동으로 보장한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이용자들을 현혹하며 개당 49에서 $149를 받으면서 총 $800만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아시안 대학생들의 전국적인 사교 클럽 파이델타 사이의 활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8일 펜실베니아주 먼로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3년 발생한 버루 칼리지 신입생 신고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와 폭행, 공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11만 펜실베니아주에서 10년간 주 전역의 모든 클럽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8일 오전 뉴저지주 호버큰역에 경찰 차량이 대합실 출입문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남성은 뉴저지 트랜짓 경찰차를 탈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사고로 역의 대합실로 통하는 출입문이 파손됐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으로 현재까지 용의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평년의 기온을 되찾은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포근한 날씨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지만 낮 최고 기온이 화씨 56도까지 오르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